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 양육시설에 살다가 나이가 차면 보호가 종료돼서 의지와 상관없이 자립해야만 하는 아동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됐어도 아직은 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2,500명 이상의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로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을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도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6월과 7월 이 한 달 간격으로 충남 천안에서 2명의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들은 모두 보육시설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습니다. 보육원 밖으로 나가서 안착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이 막막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요? 네, 이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들의 기초생활 수급률은 36.1%로 같은 나이대 2.5%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서 지난해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월 평균 임금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 가운데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10명 중 4명은 이 치료비가 없어서 완전히 치료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인 어려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들 사회의 첫 시작인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플 때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선 지원이 좀 충분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됐습니다. 한때 500만 원 수준이었던 이 자립 정착금이 서울과 경기, 대전, 제주의 경우 1,500만 원, 나머지 시도는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자립 지원 수당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한도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지자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일까요? 비극이 왜 이렇게 자꾸만 되풀이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측면인데 갑자기 생긴 목돈을 좀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꼽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보육원 때 보통 한 달 용돈으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이 큰 돈이 들어오면서 억눌러져 있던 게 표출돼서 계획되지 않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따로 경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니 이런 소비의 어려움도 큰 겁니다. 또 경제적인 지원만큼이나 심리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육원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이제 혼자서 자립을 준비해야 될 때 정말 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네,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대부분 죽기 전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하거나 혹은 유서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020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요. 보호 종료 예정 청소년의 42.8%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보호 종료 청년은 50%로 이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이 일반 가정과 연계하는 등의 사회적인 가족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럴 때 심리적으로 좀 기댈 수 있고 또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립준비 청년의 사례와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7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 인력은 자립준비 청년의 진학, 취업, 또 소득,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와 고용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립지원 청년보다 이 지원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세세한 지원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161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자립준비 청년이 11,403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 전담 인력 1명당 약 71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셈인 겁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도별로 차이도 크다는 건데요. 전담 인력 8명이 1,094명을 지원하는 전남은 전담 인력 1명당 청년 136.8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이 관련 인력 1인당 자립청년 13명을 전담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인력도 적고 또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인데 제대로 된 지원 자체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게 볼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중 약 20%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연락이 끊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 청년 중 70명은 이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는 내년까지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230명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담 인력 1인당 지원해야 하는 청년 수는 약 50명 선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홀로서기에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직장도 중요할 텐데요. 앞서 짚어봤던 대로 비정규직의 월 소득도 150만 원 정도라면 이 현실 개선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게 상당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자립준비 청년들의 성장과 진로 탐색,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맞춤형 디지털 교육은 물론 연구개발 특구 채용을 연계해서 이 일자리 매칭 지원에도 나섰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어서 어려움을 골고루 해소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